예전에 울산 자료를 2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뭐 저번에 한번 보내달라고 하신 분 계셔가지고 PDF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만들었던 자료, 아까 전에도 잠깐 조금 보고 왔어요. 사실 보고 왔는데 와, 예전에 이랬었던 내가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었구나. 남구 중구를 먼저 보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울산의 대장이 어딘 줄 아세요? 네. 어디요? 문수로아이 파크 있죠. 그게 남구에 있거든요. 아. 네, 남구에 있어요. 물 잘 나오는데? 네. 저 들은 게 있으니까. 이게 울산인데 최근에 오피스텔 많이 보니까 오피스텔 뜬다. 여기가 울산이잖아요. 여기가 남구죠. 네. 네, 남구가 1번 1등이라고 보면 되고 그 이게 다음에 잘리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네. 네. 좀 올려드릴게요. 네. 자, 좀 잘 보이죠? 네. 여기가 남구고 얘가 1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장동 1급지라고 보면 되고 중구가 그 다음에 북구인데요. 북구에서는 여기 보시면 여기 송정동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그 다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이 사실은 동구예요. 근데 동구인데 동구 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울주군이 이만큼 있어요. 울주군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울주군 중에서도 여기 있죠. 요렇게 여기는 거의 남구 생활권이거든요. 여기 문수산 있는데 이 남구 생활권인 요쪽은 그냥 3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3등. 그리고 여기가 동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북구에서도 여기는 좋은 동인데 요 위쪽 경주를 맞닿는 부분들은 맨 끝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곡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드림인시티 있고 이런 데가 전부 다 그런 곳이거든요. 네. 이 지역만 이것도 알고 있으면 아 왜 1번을 내가 저기를 했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남구부터 했지라고 생각하면 남구가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남구가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봤었고요. 그래서 대장을 먼저 보면서 뭐 이런 약간 좀 의문을 했었어요. 문수라이파크에 있다는 대장의 입지를 먼저 파악해야 됐었고 대장이 된 비결이라던가 비결이란 말 썼네. 유치하네요. 이때는 2년 전에 비결이란 말을 썼었네요. 그리고 이제 울산이 가능한 대체 예측에서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했었고 재분신규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뭐 신축, 구축까지 그냥 다 봤어요. 이때도 다행스럽게. 그래서 이제 약간 매매 지수라고 해가지고 지금 흐름이 여기 보시면은 파랑 색깔이었다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파랑 색깔은 좀 안 좋았던 거, 이건 좋았던 거. 그냥 쭉 그런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봤고 그 전세 추이도 봤었고 남구 중구편으로 들어가서 핫하다. 핫할 것이다. 직관적이네. 뭐가 있냐면 입주권이 핫하다. 입주권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입주권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다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어디 위치에 있는지까지 좀 찾아봤었고 그 중에서 3호 주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호 주공에 제가 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뭐 중개소 방문한 질문 리스트도 좀 만들어 봤었고요. 그 당시에는 막 엄청 내가 잘한다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좀 질문 리스트를 좀 많이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 해서 질문 리스트도 좀 만들어서 갔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좀 들어올랐던 지역이 남구, 그러니까 3호 주공이랑 B14를 제가 왜 먼저 이렇게 봤었냐면 얘가 남구 재개발 중에서 남구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들어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먼저 봤었고 B14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느 구역인지도 봤었고 가상 시뮬레이션도 좀 돌려봤었고 그렇게 또 그 다음에 남구 B08, B07이라고 해서 여기 이쪽에 있음 이게 이제 남구 쪽에 있어요. 네. 과거에 남구에 그 가장 좋았던 동이 옥동이라면 네. 여기는 그 남구의 야음동이라고 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얼만큼 낙후되어 있었던 곳인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여기를 보시면 여기 신정동이 있고 여기 보면 옥동이라고 있죠. 여기가 대장이 있는 곳이야. 아 여기가 대장이 있는 공업탑을 끼고 해서 여기가 대장이 있는 동이에요. 이거 매매평단가 좀 지울까? 여기가 이제 대장이 있는 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이렇게 공업탑 타고 내려오면 요렇게 내려와도 되고 요렇게 내려와도 되고 요쪽이 지금 여기 그 야음동이고 대연동이고 이래요. 여기는 예전에는 그냥 야음동이라고 불렀거든요. 여기 박준호 야음동. 그래서 야음동이 뭐 시장 있고 오르막 내리막 그 평지도 아니고 이렇게 약간 좀 굴곡도 많고요.
여기는 주택이라든가 판자촌도 조금 있었고요. 쓰러져가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 이렇게 이쪽이 B08, 여기 B07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국토에 내 아는 동생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나 봐. 그래서 이쪽이 야암동이 그랬었던 동네. 근데 여기가 지금 천지 개벽하는 거지. 천지 개벽을 했었던 거고 그런 것이었다. 여기에 지금 남구 B08 이런 재개발을 했었고 위치라던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동호수가 어디가 괜찮은지 이때는 너무 열정적이어서 제가 부동산 중개에서 녹음 파일도 막 했었어요. 전화해가지고 녹음해서 그걸 들어보고 내가 잘 질문했나? 그런 거 확인하고 막 그런 과정도 좀 거쳤고요. 투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비긴 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울산에 그 톡방이 있어요. 단체 톡방. 그런데 일부러 내가 또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질문들을 엄청 하면서 거기에서 주요 내용들은 다 캡처했죠. 남구 8이 인기가 제일 많네요. 남구 8에 있지만 실제로 제일 수익률이 높았나요? 지금 이 당시에 제가 피가 1억 5천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얘가 지금 피가 거의 6억? 5억, 6억? 이렇게 되니까 맞나? 지금 거의 매수원가가 거의 9억에서 10억이니까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5월 달에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했던 장르인데 이게 제가 19년도 5월 달에는 1,500만 원 했어요. 프리미엄이 3,500, 뭐 1,000만 원 이랬어요. 근데 제가 20년도 그때가 2월인지 3월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했을 때가 피가 1억 5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딱 보고 나서는 와 진짜 많이 올랐다. 당시에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피가 얼마나 왔다고요? 4억 4억에서 더 가는 거죠. 이게 장난 아닌 거죠. 지금 매수원가가 거의 10억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조합원 분양가가 그 당시에 얼마 적어놨어? 4억 2천이니까 맞나? 3억 3천이었었나? 네, 뭐 그랬으니까는 이게 더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4억 천이었네요. 조합원 분양가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매수원가가 거의 9억에서 10억 정도 하니까 6억 정도가 더 오른 거죠. 미친 거죠. 달륜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네, 6억.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오르고 또 오르는 게 이게 폭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때 조금 수익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 중구에 있는 B04, B05 같은 것들도 충분히 볼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약간 의심이 있었어요. 어떤 의심이 있었냐면, 남구가 오르면 보통 어디가 오를까요? 북구요. 그 다음 중구라고 했잖아요. 중구가 오르면. 중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약간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남구가 오른 다음에 중구로 갈까? 중구가 오른 다음에 북구나 뭐 울주군에 있는 문수산 그쪽으로 갈까? 이런 대한 의심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 여부를 되게 찾으려고 흐름을 맞춰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6개월 동안 제가 울산을 팠었는데 6개월 파고 나니까 약간 이렇게 제가 마지막 장표에다가 물통 통 떨어뜨리면 물이 퍼지는 걸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내려가니까 다 퍼지듯이 대장에서 다 퍼지더라고요. 파동 진동 효과예요. 파동 진동 효과처럼 다 퍼지는 게 맞다. 그래서 대장이 이렇게 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좀 느꼈었고, 그래서 그때 주요하게 봤었던 그런 재개발들, 여기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찾았고요. 그래서 그때 소장님들 막 녹음했었던 거 있어요. 이때 막 녹음해가지고 듣고, 왜냐면 그거를 좀 자료로 만들어 놓으려고, 네, 그래서 엄청 노력을 좀 했죠. 이런 것들 했었고요. 이때 그 중구 B05는 피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찾았고, 여기 이슈 같은 것들도 다 찾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각 지역마다 전부 다 대장도 있죠. 네. 얘는 남구의 대장, 그 다음 남구의 부대장, 얘는 중구의 대장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좀 바뀌고 있죠. 왜냐면 중구의 B05가 들어오면 바뀌죠. 그 다음에 남구의 B08이 들어오면 삐까삐까 하죠. 얘는 그대로지만 B08이 그럼 앞으로 거의 문수로 2차, 1단지, 2단지랑 네. 거의 삐뚤삐뚤해질 거예요. 연식이기 때문에. 물론 문수로 2차 아이파크가 입지는 더 좋지만. 네, 학군 때문에. 울산은 학군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대장의 가격이, 보세요. 대장의 가격 자체가 5억 8천 하던 게 7억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죠? 지금 12억 하지 않나요? 11억, 12억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고 또 오른다니까요. 이게 19년도 5월이었고, 얘가
20년. 20년도 막 2, 3월이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리고 난 다음 이때도 엄청 많이 올랐다고 사람들이. 와, 이런 것도 가격이 어떻게 사나. 실제로는 중개사님들조차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막 그런 말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사실 한 9억 정도를 예상했었어요. 9억 정도를 대장이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기준이 했는데 있었어요? 그게 이제 부산 때문에. 아, 부산이랑 가격 차이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 났어야 되는데 벌어진 거죠. 그래서 부산하고 벌어졌으니까는 한 9억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부산이 이미 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현재 7억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접근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울산 대연더샵도 이렇게 체크를 했었고 이런 것들 다 대장 아파트들 질문들을 이렇게 좀 울산의 아파트를 분석했을 때 학군, 울산은 역시 역세권, 몰세권보다 학세권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좀 얘기했었고 뭐 이런 혼자서 제가 질문 던지고 얘기하고 질문 던지고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상업체가 몰렸는데 왜 안 비쌀까? 울산은 소득이 높은 것 같지만요 그 동구 같은데 현대자동차 있고 뭐 그런 게 높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냥 약간 생산직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생산직에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소득이 쓰지를 못하는 것도 있고 네.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 그거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보통은 전부 다 어디로 오냐면 남구에서 전문 고소득자들 네. 그런 분들이 남구로 좀 많이 오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퐁 퍼지는 게 그러니까 대장 남구의 재개발이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주르륵 이제 이렇게 갈 것 같다. 얘가 오르고 얘가 오르고 얘가 오르고 얘가 오르고. 근데 실제로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구가 오르면 중구로 갈 거 아니에요? 네. 중구에도 약간 좀 뭐 중구에 있는 약사더샵 대장이 이제 따라갈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쭉 움직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왜 정리를 한번 했었죠. 이 정리를 해서 뭐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부분, 그 다음 북구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많아서 제가 북구나 이런 것들은 뭐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많아서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이 장표를 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장표보다 사실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요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진짜 각 부지별로 뭐 이렇게 다 내봤었어요. 동별로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남구에서 중구로, 북구에서 동구로, 울주군의 잠검, 구라 이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여기서는 잠검이 문수산 있는 데거든요. 갈 것 같다. 그리고 북구에서는 이제 뭐 송종, 하북, 명촌, 매곡, 중산으로 진행될 것 같다. 동구에서는 전화, 서부, 화정으로 진행될 것 같고 그리고 울주군에서는 잠검, 이쪽이 잠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상남, 천안 이쪽은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결론 하나 북구를 조금만 더 봤죠. 왜냐면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북구에서는 여기 중산 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 보인다. 미분양이 좀 있지만 애들이 중산 뭐 에일리넷들이라고 3차 있어요. 이따가 한번 보게 될 건데 그래서 또 여기 동구 같은 경우에도 뭐 전화동에 있는 거 KC 스위칭이라는 거 서부 자리를 좀 보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생각했었고 그리고 울주군에서는 장검이 있는 부분, 문수산 그 다음에 푸르지오 뭐 이런 부분들 좀 보면 될 것 같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 전체 구를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익률을 내려고 노력을 했죠. 어디 갔지? 뭐 총편이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들었거든요. 총편이라고 해서 다들 보고 계시죠? 네, 총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3월 달에 만든 건데 뭐 수익률 계산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수산을 2차를 보수적으로 9억 정도 잡았었어요. 9억 아까 그 기준 제가 말씀드렸고 그 9억을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그 벌어져 있는 갭들 그리고 평균적으로 벌어져 있는 갭들 그 갭이라는 거는 매매가의 과거 뭐 문수로 아이파크가 5억이었으면 뭐 대연더샵이 야암동에 있는 것들이 얼마였다 이게 있잖아요. 네. 그 가격만큼 전부 다 비교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퍼센테이지로 해서 가격을 비교를 했었고 그래서 6개월 전 그러니까 제가 20년도 3월 달에 비교했는데 6개월 전에는 어땠는지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서 비교해 봤을 때는
요 녀석 문수로 두산 이버드 제니스가 분양권이었거든요. 네. 얘가 제일 수익률이 높더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이 남구 B08, 그 다음이 뭐 이런 것들 문수로 이게 제일 나왔었고, 근데 이거를 2년 뒤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또 고민을 해본 거죠. 딱 이맘때는. 지금 딱 이맘때잖아. 22년도 3월. 네. 그래서 20년도 3월 달에는 딱 해봤더니 제일 높았던 곳이 거의 35%, 얘가 제일 높았네요. 옥동 한신 U 플러스. 아. 얘가 1군에서 가장 비쌌던 거고, 그래서 얘가 딱 봤을 때는 6개월 전에는 문수로 두산 이버 제니스. 사실 저 이거 놓치고 좀 이게 맥주 한잔 마셔야 되는데, 얘 미분양으로 가면 죽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놓쳤죠.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또 예. 디테일 되잖아. 그래서 이건 놓쳤고, 그래서 지금 2년으로 돌아갔을 때는 저는 그래도 아까 얘가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미래의 대장이 될 수 있는 남구 B08이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거를 초이스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군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2군, 3군에서는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여기 있는 무거 이부자, 제가 생각했었던 2군 아파트들이에요. 여기서는 3호 주공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3군에서는 어디가 좋았지? 번영 코하루라고 있어요. 100%. 얘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 남구에 있는 그 MBC 앞에 있는 쪽에 있거든요. KBS인가 MBC인가 하여튼 그 앞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100%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근데 실제로 얘 많이 올랐거든요. 갭이 또 적었고 1억밖에 안 들었고. 그래서 2군 3군에 봤더니 나는 이 셋 중에서는 3호 주공이 제일 낫더라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1군에서는 남구 B08, 그 다음에 뭐 2군 3군에서는 3호 주공 선택했잖아요. 네. 둘이랑 또 붙여본 거죠. 그랬을 때 나는 3호 주공이 낫다. 이유는 투자금 때문에. 얘가 너무나 좋지만 얘가 투자금 때문에 12평이든 17평이든 괜찮다. 얘가 조금 더 좋다라고 판단을 지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구로 이제 넘어가죠. 중구로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사 더샵 1군에서 했고, 6개월 전, 그리고 2년 뒤로 약사 더샵에서 가장 높았던 거는 약사, 요거네요. 중구 B05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6개월 전에도 6개월 후, 2년 후에도 중구 B05가 제일 좋더라. 얘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2군 3군에서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죠. 왜냐면 얘가 중구 B04가 사실은 거의 대장급인데, 네.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진행이 되게 좀 늦었거든요. 좀 늦어가지고 얘를 좀 2군으로 뺐죠. 네, 그리고 2군으로 빼고 63% 복산 아이파크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았고, 여기 좋았네요. 변형유 효성 2차. 그 다음에 3군에서는 이편한 강변. 이게 사실 여러분들의 그 뭐지? 그 울산에 있는 입지 아파트들을 좀 머릿속에 있으면은 아 그래 막 이렇게 막 기억은 나긴 해요. 네, 네. 근데 없으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2군 3군에서 2년 후 수익률로는 중구 B04 딱 붙여봤죠. 또 네. 그러면 B05랑 B04 뭐가 나을까? 저는 B04를 들었죠. 이것도 좀 투자금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얘도 좋았죠. 많이 얘도 좋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울주군으로 넘어가서 울주군의 수익률을 좀 비교해봤죠. 거기서도 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단점이 나왔던 게 뭐냐면, 수익률로 했더니 61% 문수사 더샵이라든가 문수 동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2년으로 가봤더니 여기서 KTX 동문 굿모닝이 나온 거예요. 네. 여기 어디냐면 울산역 알아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네. 그게 저 끝에 머리에 울주군에 무슨 외딴섬에다 집어놨거든요. 거기서 그 입지를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얘는 수익률이 나와도 입지 감안하면 얘는 별로다. 바로 생각하고 여기서는 문수산 프로지오가 낫다라고 그냥 선택을 해버린 거죠. 동원 두랑 이거랑 또 경쟁을 붙였을 때는 동원이 낫다. 얘가 좀 신축이거든. 얘가 좀 신축이어서 얘가 좀 좋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라든가 이런 걸 좀 적어봤고요. 이 목표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각 아파트별 퍼센테이지로 전부 다 때렸고요. 또 북구도 가서 6개월 전에는 이런 아파트들, 그래서 얘는 성정 제일, 그 다음에 북구 1군 같은 경우에는 2년 뒤에는 뭐가 좋았지? 명천 효성이 나왔어요. 명천 효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남해 푸르지오 바로 앞쪽에 있거든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투자금이 얘네들은 좀 많이 들어갔었고 좀 올라서 얘는 좀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명천 효성이 좀 좋다고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명천 효성과
그 다음에 6개월 전 했고 2년 뒤에 2군 아파트는 매곡동이라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중산 애들. 네. 얘가 저는 되게 핫했어요. 되게 궁금했어. 왜 궁금했냐면 울산에서 그 아까 물주군 있죠. 네.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느낌 파고는 게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가 중심인데 울산역은 여기 있어요. 너무 멀리 있네요. 그래서 제가 배제한다는 게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매곡동은 뭐냐면 얘가 중심이에요. 쭉 올라가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얘가 오를 수 있을까? 얘가 투자를 해갖고 수익률이 날까?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이 아이도 블로그에도 있나? 여기 있네요. 이거 돈이 되겠는데? 해서 20년 3월 달에 올렸어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쭉 해서 청약 경제를 좀 넣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넣고 괜찮겠다, 돈이 오르겠다, 얼마까지 가겠다, 경쟁률은 따로 있다 해서 이걸 쭉 올렸었어요. KCC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중산 앱들을 중산도 요거예요. 얘가 이름 바꿨거든요. 에듀파크 엘리네들. 얘가 그때 얼마였죠? 볼까요? 그때 당시에가 되죠. 거기가 네 거기다.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다. 중산 매곡 엘리네들이 그 당시에가 3억 2,500이었어요. 이거거든요. 네. 입주 예정이라서 입예 3억 2,500이어서 투자금이 한 1억 3,500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얼마 갈 건지 제가 4억 2,500 간다고 했잖아요. 얘가 (4억 5천) 저층은 4억 5천에서 6억까지 가는 거죠.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으로 하면 실거래가는 4억 30천. 시골이니까. 근데 나는 이거 보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진짜. 약간 좀 맞춘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기분 좋다. 왜냐면 요 끝자락이 과연 오를까? 그런 고민이 이거 가지고 제가 3일 동안 고민했었거든요. 얘가 오를까? 얘가 오를까? 막 이런 식으로. 과연 오를까? 몰랐네요. 올라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근데 예전에 친구한테 잠깐 울산 매곡 야 이런 거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얘기했다가 욕 태바비로 먹었거든요. 울산 친구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얘한테 뽑은 게 매곡을 뽑았죠. 명촌보다 매곡이 낫다. 근데 입지는 얘가 훨씬 좋거든요. 얘는 네. 길 건너면 삼산동이라고 해서 남구 쪽으로 바로 가요. 네. 그래서 좋은데 얘가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죠.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니까 투자자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동구까지도 또 봤을 때는 동구에서는 2년 뒤에 제일 좋았던 게 뭐 이런 KCC 스위첸이라고 해서 서부 자이 옆에 약간 주상복합 형태도 있고 그냥 일반 아파트도 있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또 1군 아파트의 수익률을 봤을 때 K 스위첸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KCC 1단지, 2단지 중에서는 2단지 얘는 빼버렸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좋다, 동구에서는 2년 뒤로 했을 때. 근데 가격이 비슷하게 좀 가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렇게 딱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았죠. 남구에서 베스트, 중구에서 베스트 이것도 뽑고, 그래서 이거 다 뽑았죠. 그래서 가격을 봤는데 여기 현실 목표가가 6억이잖아요. 네. 사무주공이. 근데 얘가 6억일까? 지금 얼마일까? 이거 엄청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자료 만들어놨던 거를 항상 복귀 작업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었던 그런 관점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맞을 때 있고 틀릴 때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틀리면 왜 틀렸는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고 비공사는 지금 매수원가 7억 거의 그 정도 근접하게 갔어요. 네, 거의 지금 남구 중구 비공호가 한 8억 막 거의 5천 8억대 이 정도 갔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아직 중비에서 이 정도 갔었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비공사가 몇이었지? 저희 지금 자료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깔 수도 없고 깔 수도 없고 하여튼 그 자료 있고 그러면 문수로 이 사무주건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동원 로얄 얼마지? 로얄 문수산 동원 로얄 두쿠가 34평에
6억 7천, 낮은 가격은 6억 7천에서 7억 3천. 한 요 정도 예상을 했었네요. 6억대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얘는 아까 보여드렸고, 네. 4억 한 5천 정도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동구 KCC 스위치는, 동구 KCC 스위치는 저기 서부지엘 옆에 있거든요. 제가 2차를 비교했나? 2차인지네. 여기가 1, 여기가 보면 또 이렇게 1차 있죠. 네. 여기는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주상복합이거든요. 얘가 4억 9백에서 5억 5천까지 5억 5천. 나오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중간으로 따지면 비슷하게 맞을 수가 있었고요. 저는 보고 기분 좋았고요. 3호주공은 사실 이건 매수원가를 구해야 돼요. 매수원가를 구해야 돼서 이거 제니스님 꼭 이따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다가 해놨지? 3호주공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3호주공이 지금 매수원가가 매입원가를 자체로 했을 때 4억 7천 매입원가를,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매겨봤, 5월달, 20년도 5월달 기준으로 매겨봤을 때 4억 7,500이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현재는 얼마일까라고 봤을 때 얘가 입주 예상가를 8억 정도로 예상을 해요. 8억 정도. 네. 왜냐면 얘가 그 무거위브 자이에 좀 이겨야 되니까. 네. 무거위브 자이에 이겨야 되니까 한 8억 정도로 예상했을 때 지금은 좀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6, 7억대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분석했던 자료가 6억 정도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입주하면 더 오르겠죠. 얘가 얼마 전에 3월 달에 그 분양을 했었거든요. 네. 이거 잘못 적었네. 34평인데.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얼마일까 궁금해가지고, 근데 8억 3천 정도는 8억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8억까지는 갈 것 같아서 3호 주공을 그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이 정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뭘 뽑았냐, 여기서 이제 뭐 뽑았을 것 같아요? 3호주공. 여기 다 보이네. 네, 제일 좋으니까. 3호 주공을 네. 뽑았어요. 네, 3호 주공을 뽑았고요. 수익률이 일단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하는 것들이 가속도가 붙으면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오른다라는 것도 느꼈고, 일단 남구고요. 네, 그래서 3호 주공을 뽑았고, 그때 3호 주공의 물건이라던가 이런 베이스를 두고, 실제로 1억이 안 돼. 네, 얘는 1억이 안 됐어요. 이거는 금융비용 계산한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12평을 사게 되면 34평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 조합원 세대수와 일반 분양 세대수, 그 34평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통 34평을 받아야 되잖아. 네. 큰 평수 이손. 그러면은 17평 정도 받으면은 안정적이었죠. 그러면 1억 1천 정도? 금융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정도 했을 때는 거의 한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가면 아마 수익률 안전마진이 거의 3억 넘게 있었고, 해수금은 오히려 내가 입주했을 때는 2천만 원 돌려받아요. 전세 내놓으면. 전세가 지금 제가 이거를 무거위브 자이 이거로 비교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전세를 5억 정도 받으면 돈을 돌려받네? 그럼 그때 1억 넣고 2년 전에 1억 넣고 네. 얘가 입주할 때 되면은 돈이 나한테 들어오네? 네, 그러니까 엄청 좋죠.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년 뒤에 복귀해볼게요 하고 끝냈죠. 2년 뒤에 복귀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많이 좀 배웠었고, 사실 얘 전에 울산 전 지역을 분석했기보다도 한 구식 이게 좀 많이 했었거든요. 크게 안 하고. 근데 얘 전에 좀 한 지역 소도시 하나 크게 했었고 좀 많이 했었죠.